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송유관 시설에서 낙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강타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딸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의 아시아 음악상 신설에 반발해 시상식 출품을 거부한 BTS에 유럽 언론들이 잇따라 지지를 보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해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대화 진행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격적인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북미 대화까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화 제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응답했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Yeah, he is. And very positive. 김 위원장의 응답 시점과 방식,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미훈련 축소라는 확실한 당근에 북한이 실질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로 동맹보다 북한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에 대해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I get along with him. You know, he didn't like Biden, he didn't like Obama, he didn't like anybody. But I get along with him very well. Now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군사작전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양하겠다는 거절을 당했다고 재차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을 주둔시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왜 돕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혀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노골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결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면서 안보와 경제, 무역,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월요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대로 실기동훈련은 줄었고 대신 대중국 억제훈련이 강화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주한미 8군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UFS 훈련으로 제1도련선 안에서 전투력을 신속히 투사하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지난 14일 공언했습니다. 제1도련선, 즉 일본,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미국의 대중국 가상의 방어선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훈련을 이번 UFS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미 육군의 APS-4, 즉 사전 배치물자 프로그램도 훈련한다고 미 8군은 덧붙였습니다. APS-4는 유사시를 대비해 한국과 일본의 전차, 장갑차, 탄약 등 전투 장비와 군수 물자를 사전에 대거 배치해두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미 본토에선 병력만 보내고 전투 장비와 군수 물자는 한국과 일본의 APS-4에서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Armor preposition stocks exist
for forward positioning of configured for combat equipment to reduce the burden of strategic lift. 주한미군이 대중국 억제를 위한 구체적 전술을 UFS에서 공공연하게 가다듬는 건 이전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반면 대북한 실기동 연합훈련은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했고 훈련에 드는 많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SNS에 적었지만 실기동 연합훈련은 이미 축소됐고 오히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국 훈련이 강화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개시되길 기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포컬 데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에 대한 부정평가는 64%에 달했고 무당파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4%로 공화당 후보 39%보다 5%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등록 유권자 1,9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송유관 시설에서 낙뢰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글렌풀에 있는 송유관 운영업체 익스플로러 파이프라인 시설의 저장 탱크에 번개가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액체 석유 제품이 들어있던 저장 탱크 3개로 번졌고 폭발 충격으로 시설물이 공중으로 높이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일부 도로를 통제했으며 한때 실내 대피 권고까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연기로 인한 주민 안전에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를 강타하면서 주택 100여 채와 교량 8곳이 파손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빅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25인치, 약 6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급류로 일부 주택이 통째로 떠밀려갔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거나 끊어지면서 주 방위군과 해안 경비대가 투입돼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오하우와 마우이, 빅 아일랜드 등에서는 한때 20만 명 넘는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빅 아일랜드 일부 지역은 전력 복구에 최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폭풍으로 주 전역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연방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지역 행사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렉싱턴 경찰은 지난 15일 저녁 도심 찰스 영 파크에서 총격이 발생해 16살 남성이 숨지고 4살과 14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 was here earlier in the day, and it was just full of family and children, every generation having a great time. And that's really what our community is and what our community represents. So to have this violent act actually just tear into those events is just heartbreaking.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용의자인 18세 자메트리어스 그리핀을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딸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멕시코산 겨울 딸기가 미국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가의 멕시코산 딸기 수입이 늘면서 미국산 딸기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플로리다 딸기 생산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딸기의 98%는 멕시코산으로 수입액만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딸기 생산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멕시코산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무부는 내일까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까지는 몇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S가 그래미 어워즈의 아시아 음악상 신설에 반발해 시상식 출품을 거부한 가운데 유럽 언론들도 BTS의 결정에 잇따라 지지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그래미의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을 두고 폄훼이자 인종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와 라틴 음악이 이미 세계적 영향력을 확보했는데도 지역과 언어를 기준으로 별도 부문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주요 부문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과 스페인 엘파이스 등도 그래미를 비판했고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BTS의 보이콧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This and That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통산 9번째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모든 앨범을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올리게 됐습니다. 빌보드 200 1위는 비틀스가 19번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이키즈가 롤링스톤즈와 함께 공동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아역배우 출신인 영화배우 헤이든 파네티어가 지난 일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6살의 파네티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911 구조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응급조치가 이어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That is so unfortunate to hear. So young at 36 years old and so accomplished. That she really was incredible. 11개월 때부터 광고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활동한 파네티어는 히어로스와 내슈빌 등을 통해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딸을 출산한 뒤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이를 견디는 과정에서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게 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딸의 양육권을 전 약혼자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2023년에는 동생이자 배우였던 젠슨 파네티어가 28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조직적인 영향력 조작 조사 과정에서 정치 관련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정당,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채널들로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만 367개가 차단돼 전체 81.7%가 집중됐습니다. 구글이 한국어 채널을 대규모로 폐쇄한 건 이례적인데 구체적인 채널 이름이나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0.3%대, S&P 500은 0.5% 넘게 밀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나란히 1%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 여파가 뉴욕 증시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가 일제 2%대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이 채권 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3%를 웃돌며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기름값과 금리가 동반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이 물가 우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란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과 가계의 자금난 우려는 결국 주식시장에 무거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대 반등하며 지수의 추가 낙폭을 방어했습니다.
시장엔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을 주시하는 한편 19일 공개될 7월 FOMC 의사록과 주요 대형 유통사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사흘 동안 LA를 뜨겁게 달군 K-Con LA 2016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K-팝을 넘어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K-소울시티로 꾸며졌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거리와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LA 컨벤션 센터. 지난 사흘간 열린 K-Con LA 2026의 테마는 K-소울시티였습니다. 서울의 에너지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공간들로 꾸며져 K-팝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 went around once and it was, like I said, there's so much to do and there's so much is happening. Very excited to see TXT. Love TXT. 특히 올해는 올리브영의 대표 K-뷰티 축제인 올리브영 페스타가 미국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55개의 K-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피부 진단과 퍼스널 컬러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또 서울의 홍대와 명동, 성수와 강남을 테마로 꾸며져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더욱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I think most of my skincare are from like Korea too. When I saw Olivia is coming to the US, I was so happy because usually I have to wait like two weeks to like order from Olivia, but like now I can just buy it here. Kind of excited to explore like smaller brands. Here we have like the more basic, popular brands already, like even in Target, you know. So I wanted to look for more like smaller Korean brands that we don't really see as often. K-팝 공연도 K-콘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토요타가 후원하는 뮤직댐 페스티벌은 신예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북미 지역 대형 음악 행사로 올해도 K-콘과 함께 K-팝 아티스트들과 젊은 소비자들을 연결했습니다. K-콘의 하이라이트인 M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는 신인 K-팝 그룹부터 힙합과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행사에선 특별한 협업 무대 등 K-콘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K-팝에서 시작해 뷰티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된 K-콘. K-소울시티라는 이름처럼 LA에서 한국의 문화와 감성을 경험하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5일까지 미주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행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호놀룰루 등 5개 노선에서 이코노미석은 최대 20%, 와이드 프리미엄석은 최대 15% 할인됩니다. 예매 시 프로모션 코드 Summer20을 입력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노선별로 2027년 2월부터 6월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에어프레미아 앱 신규 이용자는 한국 여행에 필요한 이심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제11기 수료식이 개최돼 5주 과정을 마친 차세대 리더 64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로써 연세대학교 글로벌 CEO AMP 동문수는 모두 46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주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스트베이의 한 사설 요양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인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고 수사 끝에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장애인 대상 음란행위와 성적 접촉, 강제 성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모 씨가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 듀렌트의 한 미용용품점에서 한 남성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씨가 지난 4일 한국으로 추방됐으며 이 씨를 포함해 최근 추방한 강력범죄 전력 불법 체류자 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경축식이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국가주 5개 한인회와 80여 개 한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미 연방, 주, 지방정부 주요 인사와 15개국 외교사절이 참석했으며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전통무용과 케이팝, 태권도, 오페라,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광복의 의미와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세 삼창과 팔도 비빔밥 세리머니를 통해 국가주 한인 사회의 화합과 역사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4선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4선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출신인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로 45.92%로 2위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8.16%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전당대회부터 도입된 선호투표에 따라 3위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선택한 2순위 기록을 합산해 김 대표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결과의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0.7%를 득표한 정청래 후보가 49.3%를 얻는 김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김 대표가 2배 이상 높게 득표했습니다. 접전 양상이던 당대표 선거는 김 대표가 사흘 전 호남 경선에서 14%포인트 넘게 정 후보를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안정적 당정 관계를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는 민심 창구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김 대표의 통합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 당선을 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력에 언제든 손을 내밀겠다면서도 김 대표 선택에 따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여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한국에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정도로 청년 고용 한파가 매섭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김규리 씨는 금융인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캠퍼스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을 차례로 따냈지만 빠르게 확장하는 AI의 영역을 보면 불안함이 큽니다. 경력직 위주로 뽑다 보니까 더 불안한 것도 있고 AI 때문에 더 사람 신입 채용을 안 하니까 거기서 또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서 자격증 공부를 한 것도 있었는데 의미가 있나?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번역가와 일반 사무직에 이어 회계와 재무직, 변호사 등이 AI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은 직종들로 꼽혔습니다. 국문과를 전공한 이채령 씨는 디지털 시스템 관련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AI로 처리하며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툴을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AI를 회사가 사용을 하는지를 직접 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면접자들에게 AI 도구를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한계점과 개선 방안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는 만큼 신입이지만 과거에 경력자에게 요구되던 판단력과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AI 도구와 함께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 수행을 하면서 AI가 못했던 것들을 나의 어떠한 깊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능력들이 내가 회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지금 회사들이 원하고 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사람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AI를 가까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SBS 심호섭입니다. 네, 10년 전 한국에서 국민 모금으로 제작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얼마 전 타계했는데 이 영화가 다시 상영됩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이 그림 한 장에서 싹튼 영화는 지난 2016년 관객 350만 명이라는 기적 같은 흥행을 했습니다. 강희철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발 여론 속에서 국민 후원으로 제작비를 마련한 영화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첫 상업 영화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는 못 잊어요. 개봉 당시 위안부 피해자는 47명. 그런데 지난 3월 강일출 할머니마저 타계하고 이제는 5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영화는 10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이 영화를 재개봉하는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할머니의 소천이셨고 또한 생존자 중에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중국인 피해자를 다룬 미공개 분량 6분이 추가된 재개봉판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먼저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단 하루 3회차 열린 상영회에 제1교포는 물론 일본인들까지 약 200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この苦しいしんどいことをみんなが知ら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思いました。昔日本がこんなことをしたあんなことをしたってことを知って今を生きてほしいと思います。 10년 전 첫 일본 상영회 때 극우의 위협으로 정식 개봉하지 못했던 귀향은 이번에는 정식 개봉 제의를 받아 일본 극장 측과 협의 중이라고 감독은 밝혔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는 유럽에선 8월 중순이 지나도록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선 주민과 진화 인력이 목숨을 잃었고 벨기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국경을 넘어
독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숲을 집어삼킨 붉은 화염이 주거 지역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택도, 차량도, 가로등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 강풍을 탄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Αντιπυρικές ζώνες δεν υπάρχουν ανοιγμένοι δρόμοι διαφυγής, δεν υπάρχει πρόληψη. 남부 해안에선 부부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고 해변에 갇혔던 피서객과 주민 570여 명은 해안경비대 구조선에 탑승해 바다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주에선 산불 진화 작업을 돕던 군인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지역엔 천년 역사의 수도원으로 향하는 불길을 막기 위해 프랑스 지원군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지난 14일 벨기에 동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며칠째 번지며 독일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축구장 4,200개 규모, 관측 이래 벨기에 최대 피해입니다. 벨기에와 독일, 룩셈부르크 군경 소방대원 250여 명이 밤샘 진화에 나섰고 소식을 들은 인근 국가 농민들까지 달려와 힘을 보탰습니다. We come from Germany, 1.5 hours drive to here. We're pumping the water in our vehicle and drive towards the forest. 벨기에와 인접한 독일 몬샤우 당국은 주민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선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산불 위험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